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충하초 같은 경우에는 키틴지를 분해해서 쓰는 건데 엄청나게 뭐냐면 고가예요. 동충하초 오리지널 1kg는 정말 수천만 원, 억대가 나잖아요. 근데 번데기는 정말 싸잖아요. 번데기 딱 해서 발효하면요, 동충하초 몇 킬로 사는 정도의 키토산을 만들어낸다고. 재발효 방식. 안 그러면 번데기를 어떻게 발효해요? 근데 재발효라는 방식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다 발효 가능해져.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란도 발효해요. 삶은 계란. 계란을 발효한다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삶은 계란도 다음 주에 발효를 할 거예요. 재발효, 용어 정리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름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재발효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 혼란스러운데요. 그럼 어쨌든 재발효라고 하면 지금 사과 발효가 1차 발효를 했고, 네. 사과를 다시 또 발효시킨다는 2차 발효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순수한 사과만 가지고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네. 사과 1차 발효된 원물하고 네. 두부도 지금 네. 발효된 거잖아요. 안 된 거죠. 완전 생두부지. 생두부죠. 그건 재발효라는 용어가 좀 낯설잖아요. 그걸. 그럼 다음 주까지 이름 하나 모집할게요. 2차 재발효가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현재 지금 추가 발효. 어쨌든 추가. 이게 지금 사과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두부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두부를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면 제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음용 발효가 음용 발효, 추가. 지금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합성 발효 넣었다. 합성 발효. 합성 발효가 네? 좋죠. 발효가 합성 재발효. 그럼 아직 이름을 아예 바꿔요. 합성발효. 합성 발효입니다. 합성 재발효. 제자는 빼고 이제 합성. 그러니까 합성이 발효됐던 것과 이거를 해서 새 걸로 하는 합성 발효. 지금 처음부터 자, 오일점이 들어가지고 합성 발효 하면 박수 한번 칩시다. 합성 발효를 합시다. 좋네. 원래는 그럼 한마디로 네. 두부 6kg 발효하는데 네. 설탕 2kg, 네. 원물 1.5kg. 1.5kg. 시간 되시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처음 네. 이렇게 이야기. 네. 원물에서는 그만 원물하고 발효액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불섞하게 그냥 하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발효를 하는 원물을 완전 잠기는 거예요.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이게 반고체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란 같은 걸 하면 밑에다가 발효한 덩어리를 원물하고 해서 넣고 계란을 쫙 깔고 얘로 한번 뒤엎고 하면서 2층에는 완전히 안 보이게 이걸로 싹 장아찌 담듯이 완전히 닫아놓는. 공기가 안 들어가야 네, 돼. 네. 계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이 또 틀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적이 또 틀리지는 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재발효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새우젓 이런 거에 또 따라서도 새우젓 발효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6% 새우젓. 그러면 이거는 퍼센트 안 잰 거걸랑요. 사과는 이건 발효가 된 물품이니까 더 이상 이걸 안 하고 이거를 해서 사실은 6%지만 사실은 4.5%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김치처럼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젓갈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그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이것도 지금 이해 안 가는데. 예. 그래서 알았어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만들 때 해놓고 그냥 저기 닫아놓으세요. 현기성으로 가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단계에서 발효의 기걸 거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공기가 안 들어가도 된다. 예. 근데 이거 발효해놨는 게 혼합 발효든지 그냥 당 발효든지 그건 관계 없는 겁니다. 관계 없고요. 좋은 거면 혼합 발효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건 혼합 발효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를 원물을 내가 혼합 발효를 해놨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냐?
당 발효로도 연 발효로도 가도 돼요. 종기처리 필요 없어요. 아무런. 근데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근본적인 이유가 좀. 못 먹는 발효로 못 먹은 애도.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것들이 사람들한테 정말 필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식품이 계란이에요. 하나만으로 하루의 건강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는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으면 0.1%도 흡수를 못한다고요. 내양물. 근데 계란을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90% 이상을 싹 흡수할 수 있는 한 잔씩으로 저걸 딱 했다가 꺼내서 그 계란을 예. 딱 썰어 한 잔한테 주면 흡수율 자체가 전혀 다른 완벽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원물에 대한 모든 영양을 100% 근접하게 다 소화시키려고. 그렇죠. 완벽하게. 예. 기존의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예. 추구하는 거예요. 걔는 하루에 하늘 먹으면 나 내용을 떼버리는 그렇죠. 이거는 영양분. 네. 그래서 자, 그 합성 발효는 합성 발효라는 것은 기존 발효 원물에다가 새로운 소재를 발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발효액은 쓸 때 새로운 소재가 푹 잠길 정도면 돼요. 오늘은 두부를 6kg 할 건데 두부 6kg면 사과 발효를 1.5kg만 써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자, 뭐가 정해지면 내가 여기 발효를 이 액을 얼마큼 쓸 것까지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 두부에 대해서 발효하는 그 공식을 찾는데 요거는 단순해요. 그냥 기존 발효액의 50%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6 곱하기 0.67 하면 4.2kg인데 이거를 그냥 반에서 2.1kg로 가던 아니면 두부가 6kg에 단백질이 4kg고 2kg고 물이 6kg라서 물이 4kg라서 그냥 요 단백질에 대해서만 고려한 2 곱하기 0.67 더하기 4 곱하기 0.26 이렇게 가셔도 기존 발효는 돼요. 이게 나중에 왜 그래도 요걸 얘기를 해주냐면 나중에 이걸로 가지고도 바닷물 뭐 이것들이 다 가야 돼서 그냥 기본 공식으로 가셔서 접근해도 돼요. 물론 2kg에서 2.2kg에서 뭐 2.1kg, 2.3kg 이렇게 가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얘가 완전히 잡아줘요. 발효를 불가능했던 거를 절대 안 섞게 해요. 그러면서 지가 다시 한번 발효를 해요. 자기가. 요게. 그러면요. 예. 2차 발효 들어가서요. 예. 새로운 소재 없이 예. 기존 그 원물을 그걸 발효시키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도 발효시키고 기존 원물도 발효되고요. 자체 발효되고요. 이 부분은 내가 아직까지는 노코멘트. 네, 2차, 3차까지는. 네. 그런데 잘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의 완벽하게 이 부분에 접근돼서 이 효능을 거의 가져갈 수 있는 게 예. 합성 발효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단걸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이에요. 내가 포도의 효능이 있고, 자, 뭐의 효능이 있어요. 그럼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시키고, 이것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그걸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란 되게 기능 완벽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계란과 사과 완벽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딱 해갖고 발효한 다음에 계란 딱 해갖고 이거 원물까지 먹는 거예요. 이거는 믹서기로 가르치기 때문에 딱 해서 먹으면 거의 뭐 환자들이나 몸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저기 급하게 뭐 이렇게 에너지를 채워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재발효된 애들을 이렇게 한 컵 정도 해갖고 며칠만 먹잖아요. 그러면 기분 어떤 사람 기분이 펄펄 나요. 그 정도로 뛰어난 기능성 발효가 나와요. 12시 30분에 지금 식당 예약했다고.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갑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면 그러면 전두부를 쓰는 게 맞겠네. 뭐 그건 알아서. 오늘 두부는 그냥 저기 3kg짜리 두부. 근데 전두분 해보시면 아직까지 다 네? 숙성은 안 완전히 했어요. 거북해. 먹어봐요. 맛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뭐든지 맛있어요. 아. 저는 뭐든지 맛있어요. 저기 그게 재발효한 거예요. 고추장을 재발효한 거예요. 아니 이 안에 뭐 콩알 같은 게 들은 거는 이거 아 그거는 오곡밥. 오곡밥. 율무, 수수, 조, 저기 찹쌀, 보리 그거를 저기 수분어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물기 적게 밥을 해서 보드가 비슷하게 해줘서 거기다가 고춧가루, 메주가루 그 다음에 딱 뭐 만든 거냐면 기존 발효. 바로 그걸 딱 넣은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숙성되는 건 물론 보름 한 달 걸리지만 지금 만든 지가 저번 주 명절 전날에 만든 거 이렇게 지금 며칠 됐어요? 한 6일 정도 됐죠?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름 지나야지 맛이 나. 근데 지금도 뭐냐면 짐작은 가능해요. 그리고 뭐냐면 6%짜리예요. 소금 6%짜리. 네. 맛있어요. 지금 먹어도 맛있고. 네. 언제 먹어도 맛있어. 아니 맛있을 거예요. 발효되면 맛있겠어요. 네. 지금 먹어도 이 정도면 응. 숙성이 되면 맛있겠어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거 이제 오케이 하면 한번 강의 시간에 집에 안 1박 2일로 해야겠는데요. 배워도 돼서 우리 집에 뭘 아니 굉장히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저걸로 가지고 자 발효액하고 물을 하고 이런 걸 맞춰서 예를 들어서 메주를 간장을 만들 때도 9%짜리로 해서 간장을 만들면 꿀간장이니 발효간장이 새로운 개념의 간장이 나오고 장리를 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합성 발효 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의 발효가 열려요. 고추장 다 바깥에 항아리 넣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발효통에 집어넣으면 그냥 장이 돼요. 지금 이거는 5고까지 다 발효가 되는 거죠? 예, 그거까지 다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도시 있는 애들한테 우리가 왜 지금 다 3분의 장밖에 못 먹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합성 발효를 쓰면 애들한테 전통적으로 정말 다 발효된 걸 줘갖고 계속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저거 담아놓으면 뭐가 되냐면 합성 된장 아니라고 3분의 된장 아니라고요. 정말 오리지널 된장, 이렇게 오리지널 고추장이나 이런 거를 저기 합성 발효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 네, 그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계산 방법이 네. 있어요. 네, 밑에 거 이제 그렇게 네. 그 원물을 이해하고 원물의 단백질만 계산하는 거예요. 예, 예. 원물의 단백질만 계산하는 거고 두 분은 특이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그 2038 2380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네. 위에서는 네. 2010이 나옵니다. 예, 그 2.1이 아니고 2.01이거든요. 2.01. 예, 한 2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2.01.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것도 380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관계 기존 발효의 반 끊으세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그 방법을 네, 그럼 내가 계산기 두들겨 볼게요.